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소식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신뢰라는 게. 네, 그렇죠. 바로 그 신뢰를 파는 회사가 이제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제도권의 상징이죠. 바로 상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소식이군요. 네, 웹3 보안 감사 분야에서는 거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곳이죠. 썰틱의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유망한 블록체인 기업 하나가 상장한다? 이런 차원의 뉴스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죠. 네, 저희가 오늘 주목하는 건 이 사건이 암호화폐 인프라 전체가 어떻게 제도권의 회계, 감사 이런 프레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지를 거대한 흐름의 신호탄이라는 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이걸 선언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군요. 네,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썰틱의 IPO 투진 소식,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이야기인가요? 당장이라도 월스트리트에서 종을 울릴 것처럼 구체화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이런 꿈이 있다 정도의 희망사항인지 그 온도 차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아, 아직은요? CEO인 롱후이 구가 최근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아, 다보스에서요? 네,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 IPO는 우리 회사의 분명한 목표지만 당장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공식 절차라기보다는 다보스라는 상징적인 무대에서 회사의 방향성을 시장에 알린 일종의 출사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의사표명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하지만 그냥 흘러가는 말은 아닌 게 이미 서틱은 자기들 웹사이트에서 기업 가치를 약 20억 달러? 20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직접 표기하고 있거든요. 스스로를 IPO를 할 만한 체급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딱 포지셔닝하고 있는 셈이죠. 와, 20억 달러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인데 왜 갑자기 한 보안 감사 회사의 상장 가능성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걸까?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 보안 회사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겉보기에는 달러나 원화의 1대1로 고정된 단순한 디지털 화폐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본질을 파고들면 결국 딱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그 1달러의 가치를 담보하는 실제 1달러가 금고에 정말 있냐, 그리고 그걸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증명하냐 하는 문제죠. 아, 결국 모든 건 신뢰와 증명의 문제로 돌아가는군요. 맞습니다. 우리 돈이 있다고 말하는 건 쉽지만 그걸 믿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명의 방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증명 산업이요? 네, 과거에는 이 증명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회계법인한테서 대충 보니 맞는 것 같네요 하는 식의 확인서, 애테스테이션 한 장 받아다 웹사이트에 올려두는 수준이었어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PDF 파일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하지만 테라루나 사태 같은 여러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의 기준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짜리 스냅샷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은 준비금 증명, 그러니까 POR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리스크 모니터링, 온체인 오프체인 데이터를 결합한 상시 감시, 이런 고도화된 기술 인프라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아, 그리고 서틱 같은 회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심장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우리는 안전합니다라고 외칠 때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기술적인 스피커 역할을 서틱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서틱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서비스 소개 페이지 가장 앞에 준비금 증명 감사를 딱 내걸고 있어요. 오, 거기서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재밌는데요. 실시간 검증, AI 기반 분석 엔진 활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규제 당국의 기대치 충족 같은 문구들입니다. 아, 규제까지요.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주장을 기술적으로 검증해 주는 걸 넘어서 아예 제도권의 눈높이에 맞는 보고서까지 만들어주겠다.
이거죠.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들어오네요. 스테이블 코인의 생명줄인 신뢰를 만들어 파는 인프라 산업의 대표 주자가 서틱이고 그 회사가 IPO를 추진한다는 건 결국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판이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이 나오네요. 방금 확인, 어테스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이걸 감사, 오디시랑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근데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텐데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아는 게 준비금 증명 보고서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첫걸음이거든요.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확인, 어테스테이션은 제가 진행자님께 여기 이 목록에 적힌 물건들이 저 창고 안에 전부 있는지 개수만 좀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아요. 아, 딱 개수만요? 네, 그러면 확인자는 다른 건 안 보고 딱 그 목록이랑 창고 안의 물건만 비교해서 네, 목록대로 있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써주겠죠. 즉, 아주 제한적이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 오디스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개념이겠군요. 맞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물건 개수만 세는 게 아니죠. 이 물건들을 관리하는 내부 통제 절차는 적절한가? 창고 보안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나? 이 장부는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했고 위변조 가능성은 없나? 와, 이런 식으로 관련된 시스템과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훨씬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검증 과정이죠. 흥미로운 점은 썰틱 같은 보안 전문 회사조차도 자신들의 준비금 증명 결과물을 감사 보고서가 아니라 확인 보고서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스스로도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책임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네, 그만큼 용어 하나하나에 담긴 법적, 회계적 무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볼 때 이게 감사인지 화면인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그 신뢰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금 증명을 볼 때 또 주의해야 할 핵심적인 함정이 있을까요? 확인과 감사의 차이 말고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물론입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흔한 함정은 바로 자산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산만 보여준다. 네, 준비금 증명의 핵심은 자산과 함께 부채, 라이빌리티를 반드시 같이 검증해서 비교하는 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래소가 우리 지갑에 1조 원어치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대시보드를 보여준다고 해보죠. 네. 그 말 자체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소의 고객들이 맡겨둔 돈, 즉 거래소가 갚아야 할 빚, 부채가 2조 원이라면 그건 사실상 지급불능 파산 상태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채가 더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 반쪽짜리 증명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산과 부채를 1대1로 비교해서 담보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준비금 증명 시스템은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죠. 썰틱 같은 회사들은 이 과정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나요?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먼저 고객들의 총 예치금, 즉 회사의 총 부채를 증명하기 위해 머클트리라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 머클트리. 모든 개별 데이터를 나뭇가지처럼 엮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는 기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걸로 부채 총액을 암호학적으로 확정하고요. 동시에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 지갑의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지갑 소유권은 어떻게 증명하죠? 예를 들어 특정 지갑에 개인 기록 메시지에 디지털 서명을 하거나 아주 소액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보는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이 지갑은 우리가 실제로 통제하고 있다는 걸 기술적으로 증명하죠. 아하.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검증된 총 자산과 총 부채를 비교해서 담보 비율이 100% 이상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든 거래소든 이 장부 싸움에서 신뢰를 얻는 게 비즈니스의 본질이에요. 정말 복잡한 기술과 절차가 들어가네요. 결국 우리 돈 있다는 이 상식적인 한마디를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건데 이걸 다시 IPO, 즉 상장이라는 키워드와 연결해서 보면 어떤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IPO가 의미하는 진짜 변화는 바로 강제적인 제도권 편입입니다. 강제적 편입이요?
네, 상장 회사가 된다는 건 단순히 유명해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거든요. 분기별 실적 공시 의무, 외부 회계법인의 훨씬 더 엄격한 감사, 주주들에 대한 법적 책임, 체계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이런 전통 금융 시스템의 규칙과 책임이 구조적으로 따라붙게 됩니다. 한마디로 크립토 회사가 월스트리트의 문법과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군요. 더 이상 탈중앙이나 우리만의 방식 같은 말 뒤에 숨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상장을 하면 단기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웹3 특유의 빠른 실험과 혁신 속도가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건 분명한 트레이드오프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긴 어려울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요 인프라 기업들은 이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아,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죠. 서클은 2025년 IPO를 통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요. 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수탁 기업의 강자, 비트고 역시 IPO로 NYS에 데뷔했죠. 와, 이미 시장의 거물들은 모두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았거나 밟고 있는 중이군요. 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어떤 코인이 더 혁신적인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코인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거래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프라에 제도권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인프라가 바로 신뢰, 수탁, 감사 같은 것들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큰 문맥 속에서 서틱이 IPO를 이야기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한데요. 다만 저희가 항상 강조하듯이 오늘 이야기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홍보는 절대 아닙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거래소를 선택하고 평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직접 확인해 보면 좋을지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거래소의 준비금 증명 페이지를 보실 때 리스크를 판단하는 5가지 렌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돼요. 첫째, 자산 현황만 보여주는가? 아니면 고객 예치금 총액인 부채까지 함께 검증해서 담보 비율을 보여주는가? 아, 이건 아까 강조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자산만 보여주는 곳은 일단 의심의 렌즈를 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주기와 관련된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둘째, 월 1회나 분기 1회 같은 특정 시점의 스냅샷 정보인가? 아니면 실시간에 가까운 상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는가? 당연히 후자가 훨씬 신뢰도가 높겠죠. 보고서 날짜가 몇 달 전이면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셋째, 회사가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갑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냥 지갑 주소 목록만 띄워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디지털 서명이나 테스트 트랜잭션 같은 기술적 증명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격 문제일 것 같네요. 코인 가격은 계속 변동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넷째, 준비금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일 거래소나 데이터 소스에만 의존하는가? 아니면 여러 독립적인 소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평균 가격을 사용하는가? 단일 소스에 의존하면 가격 왜곡이나 조작의 위험이 있죠.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5째, 웹사이트의 그럴듯한 마케팅 문구로만 끝나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파고들어 확인할 수 있는 상세 보고서나 외부 감사기관의 검증 배치, 실시간 대시보드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는가. 결국 투명성이군요. 네, 말로만 투명하다고 외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정말 유용한 체크리스트네요. 이 5가지만 잘 따져봐도 위험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거래소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를 파는 감사 회사들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DL 뉴스 같은 해외 매체를 보니까 이번 서틱 IPO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 서틱이 감사했던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던 사례 같은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했던데요. 네, 그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요. 이제는 신뢰를 파는 산업조차도 결국 시장의 평판, 과거의 트랙 레코드, 그리고 투명한 절차라는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감사회사도 감사를 받는 셈이네요.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감사회사라도 그들의 보고서가 100% 안전을 보장하는 면제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상장을 추진한다는 건 바로 이런 시장의 날카로운 검증을 정면으로 받겠다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정리하겠습니다. 서틱의 IPO 추진은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핵심 상품이 더 이상 변동성을 이용한 높은 수익이 아니라 바로 이 검증 가능하고 투명하며 때로는 지루하기 따지한 신뢰라는 점, 이걸 시장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 구도는 어느 블록체인 수수료가 더 저렴한가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도 중요하게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게 자신의 장부를 증명하는가 하는 이 신뢰 경쟁이 승부를 가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실 때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증명의 방식을 꼭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